네, 안녕하십니까. 박 대표입니다. 네, 이번 방송 SK증권 7호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증권 7호 스펙이 오늘 급등을 장중했었는데, 종가 기준으로도 급등을 한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죠. 그런데 그럼 이 스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볼 텐데, 스펙이라는 것은 결국에 비상장 종목을 증시에 상장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합법적인 페이퍼 컴퍼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기존의 비상장 종목이 신규 상장하는 과정과 그런 부분의 시간이라든지 비용들이 좀 더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서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서 단점들도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 중에 이야기를 해본다면 결국 스펙 당시의 주가 흐름이 너무 펌핑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올라가면서 증시가 안 좋아서 스펙주 열풍이 불어 스펙주가 상승을 한다든지, 또 합병이 확정되면서 비상장 종목가의 주가 기대감을 올라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합병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합병되고 이름도 사명도 결국엔 바꿔지는 부분이잖아요. 그 비상장에서 넘어온 기업이 합병해서 들어온 기업으로, 그런 부분인데, 그 이후에 한동안 안 좋은 시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왜냐? 앞에서의 강한 흐름들로 인한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그리고 또 추가로 기존의 스펙 시절 당시 그런 차트적인 부분이 기술적인 심리적인 부분이 영향을 주면서 주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냥 신규 상장주보다 아무래도 안 좋은 점도, 상장한 이후에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장할 당시에 그러면 상장 과정에서는 굉장히 편리한데, 이 종목을 바라보는 우리 투자자 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색안경을 조금 끼고 봐야 될 측면도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오늘 SK증권 7호 스펙 같은 경우는 일단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조금 약간 어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유긴 해요. 하여튼 그 부분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핑거스토리가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는 스펙 소멸 합병식으로 들어와서 스펙 당시 차트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깔끔하게 그렇게 차트가 형성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식의 스펙 소멸 합병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도 한데, 핑거스토리와 합병한 스펙이 유안타 7호 스펙이에요. 7호. 같은 7호라는 거죠. 물론 증권사도 다르고 7자만 들어간 게 공통점인데, 오늘 핑거 같은 경우도 그랬지 않습니까? 전혀 무관한 회사인데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준 차트다, 준 주가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결국 이 SK증권 7호 스펙이, 원래 스펙이란 거는 특정 시기 동안 합병을 못하면 결국 소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산을 하는 부분인데, 상장을 시키는, 그러니까 합병의 대상 기업, 비상장 기업이 완벽하게 확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그런 일정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시를 보면은 좀 이런 식으로 몇 세 이상이라는 기업과 합병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얘가 들어온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주요 일정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주주총회 확정이 이제, 그러니까 주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 쭉쭉 해서 합병 등기일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아직 기간이 꽤 있지만 공시가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작용하면서 어쨌든 스펙이 소멸하지 않고 합병을 시켜서 기업이 변경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구나라는 부분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고, 이 합병 대상의 기업의 사이트를 좀 보면은 전시 전문 기업이에요. 전시 전문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또 유일하게 IT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표현도 나와 있고 한데, 어떻게 보면 시공테크 같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시회 그런 거를 좀 관리하고 주관하고 도와주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 전시회 관련해서는 또 우리가 엑스포
그 유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테마성에 대한 측면으로도 시공테크가 가끔씩 움직인 측면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좀 생각해볼 여지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약간 어거지성 하나의 이유와 그리고 진짜 메인 이유 이렇게 그리고 또 추가로 더 이야기한다면 증시가 부진했죠. 그럴 때 스펙주가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영향을 주면서 움직였던 게 오늘 SK증권 7호 스펙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으며 분봉 차트를 보면은 한번 주가가 움직였고 떨어졌다가 다시 재차 움직임이 나온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요 구간 같은 경우 거의 뭐 핑거 스토리랑 비슷한 시기의 움직임이 좀 형성이 됐던 측면도 있었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고 다만 이 스펙의 경우는 등락이 굉장히 뭐 심할 수 있고 또 시장에서 스펙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리면 확 수급이 죽으면서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단기라고 해도 조금 정말 완벽하게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시장이 침체되는 가운데서 스펙주가 완벽하게 스펙주로만 확실하게 쏠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도 대장주만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오늘 같은 경우 좀 애매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스펙이 순수 테마성이 아니라 이제 확정돼서 끌고 오는 비상장사가 있는 이유 스펙이기 때문에 그런 거로 또 움직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타성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감이 있던 그런 종목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수급 같은 경우도 보면 오늘 개인들끼리만 굉장히 뭐 치고받고 한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 기관 신나게 팔고 있는 연기금까지 사모펀드까지 모두 팔아 제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 스펙주 급등을 하던 말던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안 보는 게 좋겠다라는 뭐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고 정말 심각하게 지수가 안 좋으면서 스펙주로 이제 쏠림이 나오면 때 가장 강한 녀석 위주로 그때만 뭐 트레이딩적인 측면에서만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스펙주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방식의 투자 방식, 정말 엉덩이 무겁게 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 방법도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보통 스펙주의 공모가가 2,000원입니다. 그래서 2,000원 미만이나 2,000원 근처에서 움직일 때 조금씩 사다가 튀어 오를 때 던져버리는 그런 식의 접근법도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들 또 무료 공개 추천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